그러니까 내란 예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최상목이 나와가지고 재판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했다는 걸 스스로 많이 얘기하던데요. 그 거짓말을 충격적이었고 하네, 그 다음에 이 쪽지 받아서 국회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무자로부터 3번 접힌 쪽지를 받았다. 근데 CCTV는 전혀 그죠? CCTV 영상과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 그걸 이제 파고 들더라고요. 이거 기억 안 날 수가 있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엔 받을 때 3번 접혀 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혹시 그 진술이 바뀐 이유가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당시 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등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빙고. 핵심을 파고 들었어요. 최상목이 놀랐을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그 재판부 잘하네. 한덕수 그래요. 재판부는 참 일을 잘하네. 직위원하고 재판은 달라. 이렇게 해야지. 재판은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보다 그건 뭐 직위원 제가 볼 때는 DJ처럼 진행을 막 근데 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세요. 직위원 재판부에 사건 배당된 것 자체가 좀 의혹투성이에요. 그렇죠. 아니 전 국민들이 반년 동안 가슴 졸이면서 국채 위협과 국민들 전체에게 피해를 주면서 진행됐던 내란 사건, 초중대 예. 사건,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의 담당을 그냥 식품 무슨 사건 담당하던 분이 갑자기 맡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반부패 사건 전담도 아니고 이 중요한 사건을. 있어요. 근데 그런 배정을 근데 지금 보면 대법원 구조가 어떠냐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을 임명을 합니다. 네. 그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는 법원 판사님들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면서 개별 사건 배당과 네. 사건 진행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많이 개별 사건에 개입을 해요. 자,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기현 이 판사가 이 고쳐야 사건을 맡은 것 자체가 맡은 것 자체가 이상 우리 보세요 지금 정상적인 정상적이에요. 거다. 무슨 그러니까 무슨 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면 형사부에서 또 내란 사건이니까 가장 엄정하게 그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갑자기 식품 담당하던 판사가 와서 이거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멘붕하죠. 뭐지? 그 DJ 귀현 이런 느낌이에요. DJ 하듯이 거기서 웃으면서 참 그러고 있던데 그걸 보면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재판은 제대로 진행을 해야지. 일단 배정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갈만한 것도 하다못해 반부패 전담부에 갔으면 오케이 그거는 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사실 저는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이 워낙 중요하고 또 판단에 신중을 기해하고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으로 이 판사가 판단하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재판부가 결성되는 것이 맞죠. 그냥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10분 전담 판사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이상하잖아. 우리 상식이 안 맞다.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상식에 맞냐고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재판부의 모습. 그래서 그것까지 비교가 되는 게 한덕수 재판부 이진한 재판장인데.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핵심 파고드니까 최상목 뭐라고 했냐면 이 문건을 이 본 시점이나 받았을 때 상황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이제 외환 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이 CCTV에 나오는 그런 모습, 문건은 보는 듯한 모습이지만 집중을 안 했구나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집무실에 나와서 제가 문건을 본 건지 아니면 저 상황에서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한 건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최상목이 어제. 솔직히 최상목은 큰 관심이 없고 그냥 바람이 있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한테 이렇게 질문을 잘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렇네요.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한테 너 그때 이러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원래 형사부의 판사님들은 이렇게 직권 질문을 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질의하면서 파고들 권한이 있다고요. 이렇게 한덕수 재판부처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보통의 모습이거든요. 보통의. 근데 직위원은 안 파고들어. 이진관 판사는 제가 이름 헷갈려. 이진관 부장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정상적이고. 이거 정상적인 직위원 재판부가 줬어요. 이렇게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 가야 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사부 판사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직권으로 질의하고 직권으로 파고들고 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회 보는 게 아니고 사회 보는 게 아니고 DJ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그렇고 지금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올 때마다 이진관 판사는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 그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사재판은 판사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안 돼요. 변론주의라는 거 대원칙이 적용이 돼서. 근데 형사재판은 달라요.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들어가요.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수계 혐의 재판 내년 2월 선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견재판부가 뭐 1월 정도에 끝내고 네. 결심 공판하고 그다음에 선고 공판을 2월 중에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법원 인사 전에 할 것 같습니다. 판사 인사 전에.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재판이 많이 지연이 돼 있었고 재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혹시나 이상한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상한 판단도 걱정이고 예. 일단은 구속 기간이 저는 계속 걱정입니다. 최장 이제 1심 재판 시작하고 최장 6개월이잖아요. 이미 6개월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또 풀어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벌어지잖아요. 저쪽 동네에서는. 예. 그래서 좀 저는 만약에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 직연재판부가 그런 일을 한다면 판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입니다. 설마 하는데 윤석열 이건 말 그대로 풀어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날 시간 계산 이걸로 풀어줬는데 이번에 또 그 역할 하려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일정 부분 예. 진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고 또 진짜 국민을 주인으로 아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혁 또 특히 사법행정처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개혁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작업을 저희 민주당에서 하고 있고요. 좀 당연히 저항이 세요. 법관도 잘못하면 징계받아야죠. 근데 감히 법관을 징계해? 왜요? 우리 신분 보장돼 있는 게 우리 판사들 아니야?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도 판사 출신이고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도 판사 출신인데 자 그분들이 재판을 할 때 뭐 잘 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좀 의심스럽죠. 의심스럽다. 자, 그럼 거기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폭력에 노출된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피해를 법관이라고 해서 절대선은 절대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잘못된 경우에는 일정 네. 부분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명확한 경우에 아니면은 뭔가 항의할 수단이라도 있어야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지금 직위원이 이렇게 재판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준들 우리가 뭘 못 하잖아. 이거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그걸 내란 전담 재판부도 그렇지만은 이 사법부 개혁 여기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 보니까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이죠. 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해서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 허석권 청장님은 사람이 좀 선해. 얘기해 보면 사람이 비유를 정말 잘하시는. 근데 비유를 너무 잘 들었다. 네. 이상민 장관 놀랬겠는데요? 이거 딱 평이 성을 공격할 때 쌀과 물을 끊는다. 예. 딱 맞네. 그냥 없애버리겠다, 말려 죽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허석권 청장님이 양심의 소리에 이게 귀를 기울이셨네요. 허석권 청장님은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이 좀 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는 진짜 아닌데 계속 그러고 계시던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협조를 하시면 아마 뭐 억울한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괜히 여기서 의리 찾고 그래서 거짓말 말하고 그건 국민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에게 위해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의리보다는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추경호는 어제 또 2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할 말이 없겠죠. 말하면 그러니까 정말 정정당당하면 말을 해야지. 자기 얘기를 해야지. 자기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다. 나는요 사실은 국후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요 이게 맞지. 꼭 따먹고 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거는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잖아요. 그렇죠.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는 말은 내가 있는 대로 말하는 게 나는 내 입이 무서워요라는 거잖아. 그럴 수 있겠네. 난 내 입이 무서워요. 그러면 뭐 잘못 또 말려서 판사의 질문에 말려 들어가서 또 잘못된 얘기 나올 수 있고. 근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예전부터 여러 번 드렸는데 법의 판단과 국민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고 다를 필요도 있다. 역사의 판단도 다를 수도 있고 다를 필요도 있다. 뭐냐면 법의 판단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 버려요. 그러면
증거 없잖아 하고 빠져나가는 증거 거거든요. 없잖아. 근데 증거 없다고 해서 했던 일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추단 가능한 범주의 사실들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 또 역사적 판단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 법의 판단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함부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국민적 평가로 남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27일에 체포동의안도 표결도 있고요. 그 영장 심사 이런 걸 거쳐서 법의 잣대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거다. 지금도 이해할 수 이렇게 없어요. 있습니다. 당사를 왜 모이라고 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어. 그때 사실 우원식 의장이 빨리 이제 들어와서 표결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사로 가버렸고 한동훈 당시 대표도 내려와라. 내려와라 혼자도 알고 의원들 다 데리고 내려와라. 다 데리고 내려와라. 취지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계엄 뭐지? 해제 안 할 결심을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통화하고, 여기저기 전화 단독 계속 하고 통화하고, 있었는데 홈쇼로 통화하고 자 그러면 이 객관적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대해서 뭐 추경호 머릿속에 고의성을 우리가 입증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팩트 팩트 사실 자체는 시간대별로 드러난 어. 진실들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있어요. 뭐냐면은 저게 저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누구 한 명은 네. 추경호 말 때문에 내가 본관에 가려다가 내가 당사로 갔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전부 다 우리는 아무도 안 그래. 우리는 내 의지로 갔어라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문자를 안 보냈는데 당사를 왜 가요? 보냈으니까 간 거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대놓고 다 같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또 어떨 법을 뭉쳐있더라고요. 성립시키고 법을 성립시키기 위한 고리에서는 하나가 조금 아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요. 아직까지 저러고 있습니까, 정광훈? 이거 지금 너무하네요. 우리의 아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네. 저 정도면 참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해야 하고 30분을 떠들고 있네요. 귀담아 듣기보다는 경찰서 앞에서 자꾸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니까 그래. 아. 자꾸 들어주니까 더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들어주지 말고 다른 채널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 예전에 진짜 목사 사칭인 같은데 음. 목사 맞나요? 나 몰라서 그러니까 자신 이제 교단을 또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은 목사를- 아니죠. 저 몰라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류의 그런 교단은 또 아니죠. 예. 그죠. 그 목사라고는 하고 있지만 아니, 많은 자신들 교단에서 많은 진짜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자꾸 목사라는 이름을 쓰니까 음. 속상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내란 재판 이거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근데 우리 대본대로 안 하네요. 그럼요. 저희 네. 대본대로 안 해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네. 정광훈 정광훈 때문에 때문에 우리 아침이 이상해졌어. 다 원고대로 못 하게 됐어. 할 일 많은데 자꾸 정광훈 네. 때부터 에너지를 낭비했어. 자, 사법부의 이 개혁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검사들 지금 보니까 어제 뭐 줄사표 조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그래도 진짜 할 말 많아요. 네. 일단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해가지고 막 뭉게뭉게 자꾸 막 말을 지어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핵심 쟁점은 몇 가지가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대통령실이나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건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지시가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장관의 직접 지시 신중을 기하라고 무슨 지시예요. 그냥 신중하게 원칙대로 하는 얘기지. 그건 장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항소하면 된 거죠. 끝. 그치. 그렇죠. 그런 문제될 거 없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네. 대장동 사건은요. 수사가 1기 수사팀이 있고 2기 수사팀이 있어요. 1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수사가 시작되었던 네. 부분이고요. 맞아요. 유동규 등을 대상으로 해서 1기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것은 전원 전부 유죄가 났습니다. 네. 구형보다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다없이 수사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할 필요가 없죠. 이번에 1기 수사팀이 수사한 것은 네. 1기 수사팀이 수사한 것은 구형보다 선고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그렇죠. 문제는 2기 수사팀. 2기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후에 윤석열이 자신의 친위부대로 꾸린 수사팀인데 타겟을 가지고 기획수사, 정치수사를 했죠. 그래서 어떤 수사를 했냐?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배가른다 사진 보여주고 또 위례 신도시를 윗선 윗 어르신 이렇게 녹취록 거짓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 수사를 용의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녹취록에 집어넣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요. 협박. 검사가 불러서 배가른다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것도 윤석열 최측근들이 그렇게 이거는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불법 수사예요.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건 나중에 재심 사유도 될 수 있고 문제가 많은 이건 국가의 불법 행위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국가가 불법 행위를 하고 증거를 만든 거 가지고 기소를 했는데도 법원이 봐도 야, 네가 만들어 온 불법 수집 증거를 가지고 그래 증거로 삼아도 무죄야 이거 다 무죄가 나온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이번 1심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기 수사팀 윤석열 정부의 이기 수사팀에서 불법 수사를 한 것으로 지금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네. 이쪽에서 무죄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항소를 해서 계속해서 재판을 끌고 간다면 네. 국가가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되고 2차 가해 행위가 되는 거죠. 2차 가해 행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합리적인 검사라면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수사가 불법일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럼요. 1심도 판사님이 무죄라고 했고 네. 근데 항소해서 계속 수사를 한다? 아하.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불법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2차 가해 행위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검사라면 네. 이걸 어떻게 항소를 하죠? 아하. 근데 항소 안 했다고 검사장 사표 쓴다고요? 네. 그 사람이 검사의 자격이 있나요? 그 사람 다른 계산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 질의하면서 네. 건드렸던 부분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불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수사 또는 부당한 기소 등등등을 포함한 이런 불법 행위를 해서 네. 1년에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하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3,800억입니다. 3,800억 3,800억이 필요해요. 예. 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음. 국가를 위해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국가가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액수를 떠나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고 특히나 정의를 추구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에 있는 검찰은 네. 법원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법무부 장관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 오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국가가 국민에게 가혹하게 불법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신중하라는 말씀의 표현도 그런 원칙론적인 얘기 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국가가 이재명 국민에게 정부의 불법 행위를 네. 하지 않도록 기조. 신중하라. 이건 네. 상식적인 얘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럼요.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 이제 포기 외압이라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아침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하는 장관님 사퇴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뭐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고 오늘은 저 또 진짜 이렇게 일은 청사 언제 앞에 하고 가고. 네, 저 일부러 일 안 하려고 그러나? 진짜 일은 언제 하고 그래서 이 검사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제 검사 징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전보한다. 이걸 마치 강등시키는 것처럼 이게 프레임을 또 만들어가지고 네.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그런 또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검찰청법에도 보면은 검찰총장과 검사 직급은 이렇게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직위 문제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 전보 조치 아닙니까 그냥?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요. 네.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가교육위 위원장 가신 은사님께서 예. 은사님께 지금 현직 은사님께서 네. 예전에 수업 시간 때 하셨던 말씀인데 검사는 검사가 된 걸로 끝난 거지. 예.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발하는 순간에 그건 검사의 직분을 벗어난 것이다. 교수는 교수가 됐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예. 총장을 발하는 순간에 교수의 직분에서 벗어나서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전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근데 명언이네 명언. 검사가 네.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되지. 무슨 뭐 근데 지금 검사장들이 그리고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가 불법 의혹이 일었고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근데 그걸 항소해요? 음흠. 그게 검찰 본연의 직분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모습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불법 수사를 했든 국가가 불법 행위를 했든 모르겠고 뭐 판사님이 아무도 무죄도 책임지지 않고. 모르겠고 그게 국가의 불법 행위라도 모르겠고 일단은 항소해야 돼. 왜냐하면 뭐, 그다음 이유가 뭐죠? 그런 그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검사장을 해요? 예. 그래서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그런 검사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사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검사장 욕심에 검사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자리 욕심.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좀 공직자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자리 네. 욕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정치인이든 아하. 아니면 그냥 일반 공무원이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자리 욕심이에요. 자리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건 국민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 지금 이 검사들의 이 집단 행동, 검사장들의 이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도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일단은 이 안정이 중요하다. 뭐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사안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보고요.